쉐이커즈 공식 응원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 마스코트가 따라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갑자기 저희들도 불려나가서 그럼 그 춤을 췄고 5번을 상징하는 기호, 머리띠, 뭐 피켓 이런 거는 사진 찍을 그렇습니다. 때만, 기념사진 찍을 때만 네. 잠깐 하고 벗었다? 네, 전혀 선거운동을 한 바가 없고 그것은 그날 있었던 많은 관중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LG 구단 측, LG 쉐이커즈 구단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확인됐고요. 황교안 대표 선거운동 논란이 있으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정의당 대표하고 후보인데 이 사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라고 적혀 있어요. 지난 3월 2일에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 홈 경기가 열린 창원 실내체육관을 찾았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경기장 안에 들어온 여 후보가 여영국이라는 머리띠를 하고 카메라를 촬영을 하는 장면이 잠깐 비춰지고요. 예. 그리고 경기 중간에는 이 대표와 여 후보가 저렇게 마스코트와 함께 농구 코트로 내려가서 응원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 경기장 안에서 역시 정의당을 상징하는 5번 기호 그리고 후보자의 이름을 내건 머리띠를 착용하고 유세를 펼친 것 아니냐,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에서 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정의당 설명도 그렇고 농구연맹하고 또 축구협회하고 기준이 다른가 봐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두 개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하나 있고요.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제 농구장을 방문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축구하고 농구연맹이 좀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축구연맹은 명확하게 이제 경기장 내에서 유세 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위반했을 때 징계 조치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농구연맹은 이런 규정이 세세하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구연맹 관계자도 이런 사실이 있지만 징계 규정도 없고 그래서 징계도 할 예정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각각의 스포츠별로 그 연맹 관리자 입장에서 정해진 규정들이 좀 다르다, 이런 네. 점들이 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저 5번이라고 쓴 머리띠도 촬영용으로 잠깐 썼을 뿐 바로 이제 벗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저렇게 네. 어떤 후보자의 어떤 그 표시라든가 그걸 상징할 수 있는 옷, 뭐 이런 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나온 사건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갔는지 여부, 규정에 대해서 알고도 위반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그럼 농구장에 왜 가냐, 이렇게 지금 응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본질은 규정이 있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축구든 농구든 그 법이 있으면 그걸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다. 네. 이게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농구장에 가가지고 선거 유세를 했다 하더라도 징계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거를 이렇게 보셔야 네. 돼요. 징계라는 건 뭐냐면 경기장을 책임지고 있는 구단한테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저 별개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관리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지금 농구와 축구의 차이는 이겁니다. 축구는 FIFA 규정이 있어요. 네. FIFA가 원래 국가 간의 경기를 규정하기 때문에 거의 전쟁과 같은 어떤 그런 그 월드컵이라든지 혹은 그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각각 팀별로 하는 것이 바르셀로나나 혹은 뭐 이 경기가 완전히 전쟁과 같은 거거든요. 지역 분쟁이 축구로 승화됐다. 그런데 축구에서 전쟁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중립을 처음부터 아주 역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축구입니다. 근데 네. 농구는 국가 간의 어떤 대항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농구가 그렇다고 이 미국처럼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축구보다는 좀 덜하다 뿐이에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잘 됐다라고 그렇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자, 축구장 문제가 생겼을 때 선관위가 뒤늦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료냐 무료냐. 네. 유료화된 어떤 돈을 지불하고 나온 관중들 앞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다. 라고 지금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어저께. 뒤늦게. 그렇다면 지금 농구장에 간 것도 역시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당연히 유료 관중들 앞에서 지금 머리띠를 둘렀다. 잠시 둘렀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신 동영상은 3컷이에요, 벌써. 자, 사진 컷 말고도 가서 레이커스를 막 응원하는 모습, 네. 그다음에 뒤늦게 관중들이 나가는 모습, 이 3컷인데 3컷 모두 다 머리띠를 쓰고 있어요. 네. 여영국이라고. 잠깐 썼다 벗었다는 어떤 해명 사실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세 동영상에서도.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이 선관위에서도 똑같은 잣대로 이 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변호사님이 선거 기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더 문제가 돼요. 사전 선거 운동이에요. 선거 운동 전에 벌어졌다면 3월 2일이라면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것과 예. 관련해서 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되는지를 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논란이 됐었죠. 한국당에서 선관위한테 상의를 했었다고 이제 밝혔었는데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저희가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한 바에 따라서 다중이 모여있는 곳에 살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저희가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고 구두로 현장에서 받은 답변을 토대로 입장을 했던 거고 FC에서 상세히 설명을 주셨고 바로 환복을 했습니다. 글쎄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거 보면 아예 선관위가 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사실 이런 거는 후보자는 처벌을 안 받는 거니까 후보자가 처벌되는 적용하는 법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저게 경남 FC 구단이 처벌을 받는 거니까 네. 오늘 뭐 과징금 2천만 원 2천만 원 넣었어요. 그 자유한국당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는 이유로 네. 어떻게 보면 징계를 크게 받은 거죠. 자칫하면은 벌점 10점까지 가능한데 2천만 원이면 조금 뭐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좀 미리 좀 확실하게 좀 공지할 좀 필요도 있었다. 선관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전화가 왔었다잖아요. 네. 들어가도 되느냐.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경기장 바뀐 줄 알고 오케이 들어와도 된다. 네. 뭐 이랬는데 선관위에서는 경기장 바뀐 줄 알고 오케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거죠. 그거를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로 지금 들었다고 변명을 하는 건데 지금 선관위 규정에는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구장에 들어가려면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도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뭐 잘못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저는 사과를 분명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예, 알았던 몰랐던 간에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 FC 그 경남 FC 2천만 원 벌금에 대해서도 네. 어느 정도 좀 조치를 변상 조치를 좀 해주는 게 좀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가 애꿎하게 경남 FC로 가고 있는데 잠시 전에 징계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입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예비위원회.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억울한 측면이 좀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또 어떤 부분 좀 소명하실 예정이신가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개최된 경남 대구 경기에서 한 정당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K리그 정관 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조항을 심각히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축구에 있어서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상벌위원회는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기자들도 억울할 것 같다고 질문을 하는데 박선배 변호사 그래도 이걸 징계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으니까 징계는 해야 되겠죠. 네, 징계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늘 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경남FC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남FC 구단이 어제 1일에 이미 경위서를 프로연맹에 제출했고요. 보신 것처럼 구단 대표가 오늘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관계자 증언이나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보니 구단이 선거유세장에 선 경기장 진입을 제재했던 점을 확인해서 경남FC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연맹은 정치적 중립은 엄정히 지켜야 할 책무다. 그래서 징계 자체는 부과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구단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했던 승점, 감점이 아니라 제재금으로 결정을 한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손정혜 변호사 한국당은 가장 낮은 행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 요청에 공문이 이제 발송이 됐다라고 네. 하고요. 이제 제재 조치 중에선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조치밖에 할 수 없다라는 사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정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논란으로 인해서 원래 공직선거법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판례도 굉장히 많고요. 이권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장래를 위해서는 좋다.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 있고 또 관련된 임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경고 메시지를 이제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더 큰 경고 메시지는 현재 시민단체에서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뭐 업무 방해를 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했다, 그리고 우리 단체 관람권을 이제 방해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세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련된 규정을 좀 살펴보고 선관위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답변을 해야지 선관위의 답변은 당사자들에게 그냥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향후에는 이렇게 구단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 같이 징계할 수 있는 보통 뭐 양벌 규정처럼 이렇게 실질적인 책임이 더 큰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선관위가 심판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요,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베 등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공격과 판박이입니다. 창원 성산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을 확실하게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창원 성산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가요? 이종구 평론 이 발언인데 돈 받고 사망한 분이 죽은 분이라고 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지난 그 경선 이후에 사실은 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유세장에 나서서 첫 발언입니다. 지금 창원 성산 이 지역 구도가 아주 박빙이다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 노회찬 의원이 그 민주노총의 어떤 조직표를 기반으로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공공연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 그 선을 긋겠다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비판을 받더라도 양쪽 표를 결집시키자. 그러니까 민주노총 표를 결집시키더라도 보수층을 결집시키자라는 의미로 사실 언급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사실은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았느냐를 상기시키면서 구도를 완전히 그렇게 조직대 바람으로 끌고 가자라는 정치공학적인 의도가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의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글쎄요, 아무리 선거가 치열하더라도 좀 금도라는 게 좀 지켜줬으면 하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뭐 오세훈 전 시장이 도와준다고는 도와줬는데 그런 일이 많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방해한 꼴이 되는 게. 그러니까 저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좀 굉장히 그 가슴 아파하고 그 연민하는 게 많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다 됐는데도 지금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도 안타까워하거든요. 노회찬 전 의원도 좀 비슷하잖아요. 다들 뭐 돈과 관련돼서 물론 죽음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서민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사람이 노회찬 의원 아니냐. 뭐 이래서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너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돈 먹고 뭐 저렇게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지나치게 좀 자극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좀 더 경쟁은 경쟁하더라도 조금 더 죽음에 관해서는 조금 더 따뜻하고 좀 관대한 좀 표현을 좀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죠.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그 창원 이쪽에서는 교두보를 좀 확보해야지 내년 총선에서도 그 PK 지역에 뭔가 깃발을 좀 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가 첫 번째 시험되고 황교안 대표가 황씨인데 창원 황씨예요. 그러니까 연고지에서 뭔가는 좀 이루려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다 저런 모양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조심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일이 됐네요 벌써요.